출석부를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성숙 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마스크를 끼고 만나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게 믿을 수 없지만 준비되는 사이에 제가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희 수녀님, 네, 임순희 수녀님, 네, 박수현 수녀님, 수녀님 존칭 생략할게요. 이창숙 루미네 수녀님, 박화용 요셉, 네, 안영미 리따, 네, 김숙진 로마나, 네, 박혜정 요셉, 마리 요셉이라고요. 여기 잘못됐네요. 막 이러면서 앞에 알겠습니다. 강경림 세실리아. 네. 그다음에 유미선 프란츠 안 계세요? 그다음에 정혜리 토마시나? 네. 그다음에 강은주 마리 로메라. 네. 환핑핑 마리 콜롬바 수녀님. 네. 김옥 데레사 수녀님. 그다음에 박은희 오틸리아 수녀님, 그다음에 이해나 미카엘라 수녀님, 그다음에 김희숙 카타리나 수녀님 안 계신가요? 제가 표시를 못했네요. 잠깐만. 그다음에 김선영 테레시따 수녀님, 그다음에 이기웅 시몬 수사님 안 오셨나요? 대변해 주실 분도 안 계신가요? 어디 가셨다거나 네. 그래요? 온라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온라인일 수 있겠다. 제가 그 강의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강경님, 세실리아, 수현님 오셨고, 누가, 아까 김숙진 로마나? 아닌데? 프란츠 수현님. 그 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인하세요.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서도 방해는 되지 않겠죠? 네, 화면이 근데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는 아직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거는 없나요? 혹시 꽂는 데가 없어. 잠깐만요. 이게 왜 저기 포인터를 쓸 수가 없을까요? 포인터를 근데 꽂을 데가 없네요. 이걸 하니까. 그럼 그 모든 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와요. 어디를 잠깐만요. 업다운인데 보통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 끝났네요. 이게 왜 안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불편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긴 되네요. 자, 오늘 다시 이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모든 게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포인터를 제가 갖고 오기도 했는데 지금 꽂을 데가 없어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노성숙 로사이고요. 저희가 워낙 제가 199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혹시 각수도에서 조금 얘기를 들으셨다면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들으셨어요? 네, 뭐라고 들으셨어요?
어우, 이렇게 좋은 얘기를 처음부터 들으면 어떡하죠? 또 어떤 거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아, 잘 들으라고. 뭐야, 아주 경청하라. 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또, 또,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못 들었다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선입견 없이 영화를 볼 때도 미리 다 알고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자, 저랑 같이 사실은 이게 1년의 과정입니다. 서양 철학사. 근데 철학이라서 걱정되시죠? 아주 솔직하게 맞죠? 네, 그 큰 걱정을 안고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비워놓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멀찍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요? 마음의 표현이겠죠. 혹시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강의가 재밌어지면 앞으로 더 오실지 모릅니다. 네. 아마 뭐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철학하면? 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 어렵다. 또 고차원이다. 또 아직은 뭐 친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시고 계시네요. 또 뭐 어떤가요? 논리적이다. 좋습니다. 또 설명이 너무 길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길기만 하면 길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길으면 괜찮죠. 근데 어떻게 길어요? 알아먹을 수 없게 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겠다. 내지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하냐.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닐까요? 참 재미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냐. 지루하다. 행노잼이다. 뭐 다 나올 수 있어요. 말 되나요? 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철학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데에는 저같이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몫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도 들고 현대 사회 자체가 철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과연 철학이 필요 없을까? 퀘스천. 자, 그러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워낙 1년 동안에 있는 강의인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더더군다나 여기에 철학을 하겠다고 선택해서 선택이었을까? 어쩔 수 없었을까? 선택한 거 아니시죠? 고개 절레절레. 맞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그거를 연장으로 해야 돼. 이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어머 짧다 빨리 간다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이 철학의 여행을 떠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한 학기 1년 안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2학기 강의분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강의분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미국 여행을 가거나 캐나다 여행을 가거나 남미를 가거나 갈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형도를 보고 지도나 뭐나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착륙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지형도를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철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저는 지금 마음속에서 다 표현하시지 않은 행노잼 그리고 오늘날 무용해져 버린 이 철학이 과연 재미없는 걸까? 그리고 정말 무용한 걸까? 이것에 대한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대사회에서도 현대사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은 뭐였지? 그리고 철학이 왜 중요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요. 한번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근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띠 하나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사실은 만든 띠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못생긴 이 남자가 누굴까요? 네,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못생겼는데도 2500년을 넘어서 이 수다 신학원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거는 약간의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네요. 좀 멋있게 생기기는 했는데 아주 외톨이였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했던 그러나 현대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따와 외로움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했던 아주 키워드는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느님 앞에 나밖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느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킬케고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에서 시작하는데 띠에는 소크라테스부터 달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소크라테스가 중요하면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킬케고르로 끝나는데 중간에 나오는 이 그림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에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저희가 크게 서양 철학사를 하나,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 1은 사실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 플러스 중세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사 2는 중세 이후부터 근현대 이렇게 얘기하면 서양 철학사 2가 더 길고 많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서양 철학사 1에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끝나니까 4세기, 5세기까지예요. 그래서 거기가 1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도 사실은 1500년이 됩니다. 근데 1500년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0세기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세기, 21세기에서 거의 1000년. 그래서 거의 1000년 단위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철학사를 왜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철학인가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서양 철학사 1을 한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철학의 어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출석부를 보니까 소피아라는 이름은 없네요. 자, 근데 공동체에 소피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한 명씩 있죠. 그래서 소피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실 것 같아요. 뭔가요? 네, 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필로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필로스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랑 얘기할 때 뭐뭐 얘기해요?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 그 다음에 아가페 얘기합니다. 그때 필리아, 필로스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구나라는 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철학을 시작하는 누구나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한동안 정말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철학하면 딱딱한데 지혜에 대한 사랑하면 어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좀 괜찮죠. 그리고 한동안 제가 그 다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저희 반에 지혜가 많은 뭐랄까 세대가 있어요. 저희 조카 세대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 조카한테 지금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습니다만 지혜야, 너를 사랑하는 학문을 내가 한단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대에 한 반에 무슨 지혜. 그러니까 앞에 성만 다르고 지혜가 많은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마 그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행노잼이고 지루하고 어렵고 한 철학하고는 조금 다른 철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조금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이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철학 상담이라는 분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공동체, 그러니까 그 초대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수도 공동체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철학은 사실은 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부터 사실은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학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학문이 계속 내려오면서 오늘날 이제 영어로는 사이언스, 무슨 사이언스라고 붙을 때 학문, 과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독일어로는 비센샤프트는 그냥 학이에요. 학. 근데 학이라고 붙는 거랑 과학이라고 붙는 거랑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저는 제가 그 학부에서부터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저희 주소를 쓸 때 인문대가 아니라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 맞나? 근데 사실은 오늘날 자연과학을 과학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문과학까지도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학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학문은 과학이어야 하고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그 뉘앙스 안에도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양의, 그러니까 학이라고 붙이는 모든 학문은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철학은 사실은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인데 오늘날 이 종갓집이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왜? 모든 학문들이 다 분화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철학이 필요해?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도르노라는 철학자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독일에서. 근데 그 아도르노가 라디오 방송에서 Wozu noch Philosophie라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철학이 더 필요해? 아주 자극적인 도전적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으로 강연한 것도 있습니다. 철학자 스스로도 사실은 그런 정체성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철학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학문의 토대가 있다. 토대가 된다. 정말 이 뿌리에서 모든 분과 학문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물을 때는 사실은 철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철학 안에서도 이 뿌리를 가지고 혹시 설명을 한다면 그 개별 학문이 도달한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는 심리철학, 사회학에 대해서는 사회철학, 예술에 대해서는 예술철학, 모든 것에 다 철학을 붙일 수 있어요. 정치에서는 정치철학. 근데 모든 개별 학문들은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출발해요.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이미 뭔가를 해요. 근데 과연 그 정치는 뭘 향해야 되고 뭐에 토대를 두고 있지? 그 사회는 사회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그 질문 자체를 다시 묻고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뭘 위해서 필요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모든 걸 뇌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뇌로 설명하는 그것이 맞아? 그리고 그 정보들을 뭘 위해서 필요한 거지? 왜?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윤리적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윤리적인 성찰, 그러니까 모든 거에 퀘스천을 붙이면서 그 전제와 방향성을 묻는 그런 철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개별한 학문의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리와 그 사교작용을 묻는 철학 안에도 이 분야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근원에 대한 것은 아까 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논리,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근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은 존재의 뿌리에 대한 학문이죠. 그래서 철학 안에서도 이런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철학을 놓고 그 인접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집합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집합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종교는 어떤 계시에 의존한다든가. 그래서 중세로 가게 되면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죠. 근데 철학은 아래로부터 이성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신학은 위로부터 계시로부터 내려온다. 이 얘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합니다. 그래서 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방향성과 그 다음에 탐구 방식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은 뭔가요? 그 혹시 뭐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뭘 좋아하시나요? 음악. 음악이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주는 위로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음악은 리듬과 멜로디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도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는 색과 형태 같은 게 도구잖아요. 이 도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똑같은 걸 표현해도 그리고 자연과학은 어떤 경험 관찰을 통한 어떤 이런 학문이 있다면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철학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사실은 철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철학은 개념과 논증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막 두서없이 이랬다 저랬다 막 두갈식으로 얘기하고 뭐 미갈식으로 얘기하고 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딱딱딱 어떻게 논리를 쫙 잡아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사람이 설득이 돼요. 그죠? 논리. 아, 철학의 논리야? 논리 배우고 싶다. 제가 세상을 떠나신 아무튼 제가 학교를 옮기면서 이사장님이 제가 얘기하면 막 이러시다가 어느 날 제가 혹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분은 굉장히 두뇌 회전을 빠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정말 몇 안 되는 벌써 어떤 사태를 시작하면 끝이 보이는 굉장히 빠른 직관과 이걸 가지고 계신 사업가이신 분인데 저희 학교에 돌아가신 이사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무튼 최대의 칭찬 잘 안 하세요. 최대의 칭찬은 말귀를 알아. 그리고 저한테 그래서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옆에 사람은 날마다 혼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근데 거꾸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말도 어둔하시고 이제 아프시니까 빨리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뭘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혹시 이거를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쳐다보니 철학이 논리야? 저한테 딱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철학에 대한 포비아를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학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입니다. 그래서 개별이 아니라 개별 밑에 있는 그러니까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라서 사실은 철학의 위로는 아주 깊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그러니까 나중에 맛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학사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은 철학이 이제 시발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존재와 진리,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세계와 자아, 나와 세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지? 근데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삶과 죽음, 나, 세계, 그죠? 그리고 근데 사고하는 인간은 철학은 아까 개념을 통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가? 오늘날 철학이라는 과목을 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지? 라고 했을 때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무의미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과 존재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고 사색했으며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어왔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일단은 철학자들, 중요한 시대적인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을 징검다리로 우리가 사실은 사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철학자들을 선별해서 이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그냥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시대를 떠나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육체를 입고 있고 구체적인 시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 사상가가 했던 그 삶과 그 다음에 생각 이것들을 탐구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책을 내게 된 아주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99년부터 여기서 강의를 했으니까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첫 강의. 그러니까 제가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대강. 생각보다 연식이 오래됐죠. 근데 첫 강의를 여기랑 이제 이대에서 제가 그러니까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참, 내 마음이 뛰고 있나? 여전히? 그 설레임과 두려움 속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정동을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철학이라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철학책이 너무 많아요. 수도원에도 막 몇 권씩은 있으실 거예요. 재미없는 철학책. 읽으면 한 장, 두 장이면 잠잘 수 있는 철학책들 많을 텐데, 근데 우리가 철학책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기 어떤 회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수녀님이 막 무조건 그 강의록을 책으로 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수녀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요, 나중에라도요, 책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꼭 알아볼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강의록만 하고 어떤 책을 읽어도 괜찮다라고 하다가 아무튼 그 강의록을 모아서 고중세까지 그 박 교수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근현대를 제가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 대신에 뭔가 좀 그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 책 제목이 철학의 멘토의 철학인데요. 철학자들도 멘토를 구하고 철학자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 속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주제들을 고민하고 멘토를 만나게 되고 그 멘토보다 더 큰 사상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또 멘토가 됩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철학자인데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멘토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생애를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졌던 가장 중요했던 어떤 만남 내지는 그 만남이 이제 근현대 되면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주제와
책과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핵심 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사를 그러니까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문제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더 펼쳐나갈지 한번 접촉 지점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드디어 지혜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긴 하겠는데 철학 이전에는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나요? 네,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화는 그래서 신화에 오늘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철학으로부터 모든 학문이 분화되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하는 것으로서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때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가져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세이라는 신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화를 오늘날의 문화 내지는 문화이론 여성주의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우 울리는 사이렌 그 사이렌이 사실은 그냥 그 요정이 아니라 물의 요정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자유로운 새떼 물이었다라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사이렌의 침묵과 노래라는 책도 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동양 쪽에 그리고 우리 신화 중에서는 바리공주 신화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치유의 아주 그 만신 중에 아무튼 바리공주가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신화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신화에서 철학으로 전환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철학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철학적인 본성 내지는 철학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죽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과 이후의 그리스 철학을 나눌까 했을 때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은 사실은 아테네 본토보다는요.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지금 이쪽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식민지였거든요. 오늘날은 어디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리스라면 저쪽은 터키입니다. 터키. 정말 강추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을 그리스 문화를 왜 독일에는 워낙 문화적 요만한 거 하나 있어도 막 크게 써붙이고 뭐 전시하고 뭐 하는데 사실 아테네보다도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테네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 문화를 그냥 가서 앉거나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곳은 터키예요. 터키에는 그냥 널려 있어요. 그리스 그 유적이. 근데 터키의 이쪽 해안 지방.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성서 여행 뭐 이런 걸 떠날 때도 이쪽을 지금 이 지중해를 도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에페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페소 그 밑에 이제 밀레토스라는 데서 철학이 출발하게 되는데 이쪽 지방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터키의 저 다양한 섬들과 그 부유했던 도시들에서 철학이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이 세 사람 빼면 시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심인데 이쪽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 두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네. 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찍으세요. 확실하게 틀려야 그러니까 공부는 틀려야 기억난다예요. 누굴까요? 플라톤입니다. 아래로 손가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왔는데요. 요 정도의 것을 가지고 신부님께서 꼭 쉬는 시간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간 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워낙은 제가 그냥 쭉 달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숨 고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강의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